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조금 더 관리자분들이 단기적으로 우리가 회사 내부에서 좀 의사결정해야 되는 것들, 이런 쪽에 우리 직무에 한번 회계라는 숫자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가상의 상황을 한번 해봤어요. 사장님하고 미팅을 한다. 자, 우리 제목이 단기적으로 이번에는 이제 과장님 정도 되는 직급이세요. 의사결정을 좀 하는데 사장님과 지금 협의하는 거죠. 앞에서는 우리 대리님 기준에서 뭐 손익분기나 목표익을 달성하려는 어떤 그런 계산상의 이런 적이라면 이번에는 의사결정의 문제입니다. 자, 특별 주문이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사장님이 얘기하십니다. 회의석상에서 갑자기 여러분들이 이 과장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과장님 신규 업체로부터 25,000개를 개당 80원에 사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현재 우리 회사가 이 제안을 수락하는 것이 재무적으로 타당한가요? 갑자기 물어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과장님이라면 무슨 자료부터 찾아서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제가 여기에서 왜 무슨 자료부터 찾아서 계산해야 될까요? 이런 표현을 썼냐면요. 많은 분들은 어떤 상황이 닥치면 답을 먼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고수분들은 어차피 계산은 뭐 AI, 인공지능이 아니면 인공지능 또 1초 안에는 계산 못하죠. 인풋 데이터를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 정말 고수분들은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어렵거나 난처한 질문을 받아도 바로 정답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의사결정할 수 있는 자료, 데이터들을 모으는 거죠. 그리고 빠르게 그걸 가공하는 거고요.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팅석상에서 갑자기 사장님 우리 장사 잘하고 있는데 신규 업체가 갑자기 사장님한테 컨택을 하더니 25,000개를 80원에 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이것부터 생각해 봐야죠. 오히려 두 번째 줄부터 할까요? 두 번째 표시된 거. 단위당 공원이익이 얼마인가. 그만큼 우리 직무로서의 회계에서는 공원이익이 정말 중요합니다. 외부의 재무제표 읽을 때는 매출총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중요하지만 공원이익이 왜요? 일단 판매 가격이 얼마였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하나당 100원에 팔았고 계산 쉽게 하려고 단위는 작게 했습니다. 단위당 변동비가 6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100원에 판단들 무조건 발생하는 변동비가 60원이었으니까 빼고 나면 40원이 남았죠. 그러니까 단위당 공원이익이 40원인데 또 판매 가격은 100원이었고 상대방이 80원에 사가겠다고 하면 일단 판매가는 낮게 사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언뜻 보면 야 우리 100원에 팔고 있는데 80원에 신규 업체가 생뚱맞게 와서 산다고 그래? 근데 아니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설비가 놀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만들어서 팔 수 있으면 노느니 왜요? 변동비가 60원인데 어쨌든 새로운 신규 고객처가 80원에 사겠다고 하면 변동비보다는 높거든요. 공원이익이 쉽게 얘기해서 20원은 남죠. 플러스죠. 그렇기 때문에 뭘 봐야 된다? 우리의 지금 최대 캐파 생산 능력하고 진짜 생산 실적 봤더니 연간 최대 생산 능력이 9만 개, 현재 생산 실적은 7만 개. 그래서 유유설비가 뭐고 있냐면 지금 휴식하고 있는, 놀고 있는 설비가 얼마나 되냐? 2만 개 정도는 여유가 있어요. 왜? 최대 9만 개까지 생산할 수 있는데 지금 7만 개 생산하고 있으니 2만 개. 자, 문제는 신규 업체는 2만 개가 아니라 2만 5천 개를 요구했거든요. 자, 자꾸 시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저라면 회의석상에서 이쪽에 이제 제가 직업이니까 자신감이 있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제가 뭐 이 과장님이다. 더군다나 경영지원에 그럼 자연스럽게 사장님 앞에서 그러죠. 사장님, 저희가 일단은 생산부서에 연락을 해서 생산부장님한테 지금 우리 최대 생산 능력 대비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고 여유가 얼마나 있는지 바로 알아보고 사장님한테 그 신규 업체에 대한 수락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당황하는 게 아니라 아니, 사장님 그게 아니고요. 이러는 순간 끝납니다. 본인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유설비가 2만 개는 있다 하지만 2만 5천 개를 다 채울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봐야 돼요. 신규 제한 수락으로 혹시나 우리의 캐파를 넘어서서 혹시 고정비가 추가되지는 않느냐. 여기서는 이제 변화 없다라고 그 생산부서, 시설부서에서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럼 뭐든 이런 거 의사결정은 다시 계산하는 것보단 증분법. 이런 의사결정을 하면서 수익이 얼마나 증가하고 비용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증분법이라고 합니다. 이걸로 계산하면 돼요. 자, 일단 매출액 증가 효과가 있겠죠.
신규 업체를 받으면. 왜요? 25,000개 곱하기 대신 80원에 싸게 사간다고 그랬어요. 80원 곱하면 200만 원의 추가 수입이 있다고요. 근데 얘만 있는 게 아니죠. 비용도 증가하죠. 어떤 비용이요? 고정비는 그대로라고 그랬으니까 변동비. 단위당 변동비가 60원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25,000개에 60원씩에 이게 제조원가면 변동 제조원가가 발생하는 거죠. 그럼 얘는 곱하면 150만 원은 사실은 발생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150만 원은 손해죠. 비용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매출 증대 효과 200만 원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변동효과 150만 원 있죠. 그럼 요것만 생각해서 사장님 그래도 노는이 50만 원 남습니다. 이렇게 답하시면 안 돼요. 왜요? 25,000개 약속을 지키려면 추가적인 설비 투자를 안 할 거라면 뭐예요? 기존에 7만 개는 누군가 사갈 거 아니에요? 거기서 5,000개를 줄여야 돼요. 천천히요. 9만 개 캐파에서 7만 개를 생산하고 있으니 2만 개는 놀고 있는 거에서 만들 수 있지만 나머지 5,000개는요. 2만 5,000개 팔아야 되는데 5,000개는 기존 고객한테 납품을 못합니다. 그럼 기존 고객한테 납품 못하는 거 그냥 말로만 죄송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금전적 손실 있죠. 어떤 손실입니까? 공원이익 손실. 왜? 하나 팔 때 기존 고객은 100원이나 받았는데 변동비는 60원이라 40원 남았거든요. 그래서 기존 공원이익의 감소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5,000개에 40원. 25,000개 아니에요. 왜요? 줄어드는 건 5,000개만 줄어들면 돼요. 2만 개 여유 시설은 있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공원이익 40원 곱하면 20원에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기회 원가 성격이 있는 거죠. 기존에 얻을 수 있었던 20만 원을 놓치는 그걸 마이너스 하시면 그래도 매출액 증가가 200만 원이니까 변동비 150만 원 제외하고 50만 원에서 기회 원가인 20만 원까지 차감해도요. 결국은 신규 업체 수락하는 게 30만 원의 증분이익이 발생하면서 수락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다 플러스 정성적인 것까지. 회계가 좋은 점이 있는데 90%는 단점은요. 너무 계량하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정성적인 것까지 좀 언급하면 어떠실까? 사장님, 숫자상으로는 증분이익이 플러스 30만 원 납니다. 그래서 80만 원에 낮게 산다고 해도 우리가 신규 고객한테 80원에 파는 게 이득입니다. 하지만 기존 고객의 5,000명한테 납품을 못함으로써 소문이 나쁘게 날 수 있습니다. 왜? 기존 나머지 고객들은 뭐요? 100원에 지금 사가고 있는데 신규 업체는 오히려 신규 업체인데 80원에 파는 일이 일어나니까. 그죠? 이런 건 좀 고려해야 되고 소문이 날 것 같으면 정성적인 부분 때문에 이 이득을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들 웃긴 얘기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회사들 보면요. 서비스업 같은 데도 희한하게 신규 고객한테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거든요. 이런 경우입니다. 그죠? 왜? 우리 놀고 있는 유일설비 이용해서 노는이 공원이익이 0보다만 작으면 더 정확하게는 판매가가 변동비보다만 조금이라도 비싸면 노는이 파는 게 낫거든요. 근데 문제는 정성적으로 기존 고객들이 화를 낼 수 있다. 오케이. 자, 회의하시는데 또 사장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어두운 얼굴로. 이 과장님, A 사업부, 우리가 A, B, C 사업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A 사업부 실적이 영 신통치 않습니다. 이 과장님이 보시기에 현재 우리 회사가 A 사업부를 폐지하는 건 어떻습니까? 재무적으로 타당합니까? 네, 당황하지 마시고 역시나 어떤 자료부터 필요한지 자 이제 몇 번 해보니까 패턴이 나와요. 결국은 매출액이나 판매 가격 필요하고요. 그 다음 뭐요? 변동비와 고정원가로만 나누면 돼요. 그리고 판매 가격에서 변동비 빼면 공원이 이런 개념만 알면 웬만한 의사결정을 숫자적으로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 봤더니 원래 A사업부가 매출액이 2억은 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A사업부의 변동원가가 1억 6천입니다. 그리고 고정원가도 봤더니 4,500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 입장에서는 화가 났던 거죠. 왜요? 이익은 마이너스일 테니까. 천천히요. 매출 2억에 변동비, 변동원가 줄여서 변동비라고 합니다. 1억 6천 빼고 나면 4천만 원인데 그게 공원이익이죠. 거기서 고정원가, 고정비 4,500만 원 빼면 손실 500만 원이야. 사장님 화나시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이 이 과장님이 차분하게 한번 의사결정 해주세요. 사장님, 사업부를 폐지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증분으로 보면 매출액이 감소합니다.
사업부 A가 사라지니까 거기서 발생했던 게 2억입니다. 올렸던 게. 2억의 매출이 날아가죠. 마이너스 2억. 대신 좋은 것도 있습니다. 변동원가도 줄어듭니다. 왜요? 사업부 A가 통째로 날아가니까 만들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변동원가 1억 6천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얘는 오히려 증분법으로는 플러스 효과가 있는 거죠. 플러스 1억 6천에. 왜? 여기서 증분법이란 건 증분이익이잖아요. 이익 측면에서는 플러스 1억 6천에 돈을 세이브하니까 얘도 어떻게 보면 이득인 거죠. 자, 문제는 고정비 4,500만 원이 줄어드냐는 거죠. 고정비는 초반에 투자하고 얼마를 생산하든 발생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봤더니 다행인 건 고정원가 중에 사업부 폐지로 인해 1,500만 원은 좀 회피가 가능한가 봐요. 그죠? 예를 들어 뭐 이게 공장 임차료다 A사업부 그랬더니 계약을 잘 해놓은 거예요. 그냥 무조건 뭐 연에 4,500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일부는 매출 베이스로 좀 연동을 해놨나 봐요. 그게 1,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1,500만 원 세이브가 가능하다. 줄일 수가 있다. 그럼 고정원가 감소 효과 1,500만 원은 플러스 효과가 있는 거죠. 줄여드니까 이익에서는 플러스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랬더니 봤더니 매출은 2억 감소하죠. 비용 줄어드는 건 1억 6천 변동원가와 고정원가 1,500만 원. 1억 7,500만 원 비용 줄이고. 그럼 결국은 합산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 때문에 마이너스 2,500만 원의 손실이 생깁니다. 그러면 사장님한테 얘기하죠. 사장님이 지금 계산하시기에는 단순히 뭐예요? 매출액 2억에서 변동원가 1억 6천 빼고 고정원가 4,500만 원 뺐더니 마이너스 500만 원이라 화가 나셨겠지만 사실은 화가 나신다고 A사업부를 폐지해봤자 매출 2억이 날아가 버리고요. 변동원가 1억 6천 주는데 그럼 공원이익이 4천만 원이나 되는데 고정비는 줄어들질 않다. 1,500밖에. 그러니 1,500밖에 못 줄어든다라고 하면 차라리 하는 게 낫다. 왜? 만약 이걸 폐지하면 매출이 2억이 줄어들면서 결국 2,500만 원의 증분 손실만 발생한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왜냐? 이유는 매출에서 변동원가 뺀 공원이익이 4천만 원이나 되기 때문이에요. 공원이익이 괜찮기 때문에 어차피 초반에 고정원가 투자를 4,500 잘못한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서는 해결책은 이거예요. 사업부 A를 폐지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재무적으로는. 차라리 어떻게 하면 매출을 좀 더 올릴 것이냐. 그죠? 아니면 좀 효율화해서 수율을 높이든 변동비를 줄여서 그렇죠? 공원이익을 지금 4천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까지 올리면 고정원가 4,500만 원 빼고도 사장님 계산법으로도 이익이 500만 원 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솔루션을 제시해야 된다. A사업부를 막무가내로 폐지하는 건 도움이 안 된다. 회사 차원에서.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갑자기 사장님이 또 그런 거예요. 이 과장님, 우리가 A 부품 2,000개를 우리 회사가 직접 자가 제조해가지고 사용하잖아요. 우리가 최종 어떤 물건을 파는데 거기에 A라는 부품, 중요한 부품을 2,000개를 우리 회사가 직접 제조하는데 최근 외부 업체로부터 이걸 싸게 납품해 주겠다라면서 2,000개를 개당 4만 원에 공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A 부품을 전량 외부에서 구입하는 것이 재무적으로 타당합니까? 자,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순간적으로는 막 당황해요. 당황하십니다. 왜요? 4만 원에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내부에서 자가 제조한 거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안 해봤어요. 이게 우리 내부에서 쓰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짜린가? 천천히요. 그래봤자 자료는 뭐다? 매출액이라든가 판매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변동원가, 단위당 변동비, 아니면 고정원가. 이 정도예요. 거기에다가 뭐냐면 줄일 수 없는 아까 같은 고정원가 줄일 수 없는 부분이 있었죠. 이거를 좀 세련되게 메모원가라고 합니다. 이미 이전에 의사결정하고 메모리 돼버렸어요. 더 이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고 또는 이거를 여기다 안 쓰면 다른 데다 쓰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기회원가. 여러분들은 기회비용이라고 보통 말씀하시죠?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죠. 그래서 필요한 자료는 이겁니다. 일단 변동제조원가가 3,500만 원. 왜? 우리가 자가 제조하고 있는 게 얼마였는지를 좀 봐야죠. 2,000개를. 그리고 고정원가 3천만 원인데 과연 외부에서 구입하면 고정원가를 줄일 수 있느냐.
자, 옆에 자료를 봤더니 고정원가는 이미 그 전에 투자를 해놔버린 거라 이걸 매몰 비용이라고 그래요. 썬큰 코스트 잊어버려라. 줄일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자가 제조 안 하면 변동원가만 줄일 수 있어요. 왜? 고정비는 못 줄이니까 썬큰 코스트 매몰 비용이니까. 대신 외부 구입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 부품 A 부품을 자가 제조하고 있는 요 설비를 어디에 활용할 수 있나? 봤더니 기존 설비를 임대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연간 2,500만 원의 임대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럼 천천히 계산하면서 중분법으로 일단은 돈은 나가는 게 있어요. 비용이 외부에서 구입하면서 비용이 증가되는 효과. 2,000개 필요했고요. 곱하기 4만 원에 428하면 얼마입니까? 8천만 원이 돈이 나가죠. 대신 이러면서 좋은 효과도 있어요. 기존 설비를 외부에 임대해주면 2,500만 원의 수입이 생긴대요. 그럼 2,500만 원 플러스. 대신 또 하나의 이득이 있죠. 기존에 발생했던 변동제조 원가가 줄어드는 결국 이익에 좋은 효과죠. 그래서 변동제조 원가 감소 효과는 이익에는 플러스 효과. 플러스 3,500만 원. 다 계산해 볼게요. 외부 구입 원가가 마이너스 8천만 원이고 세이브 되는 건 3,500만 원 변동비에 외부에 설비를 임대해 줄 수 있는 임대 수익 2,500만 원. 계산해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2천만 원이에요. 증분되는 게 오히려 이익이 아니라 손실이라는 거죠. 얘기하셔야 됩니다. 사장님, 4만 원에 공급하겠다는 제안이 싸 보입니다. 언뜻 듣기에는. 하지만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우리는 마이너스 2천만 원의 증분 손실이 발생하니까 이건 수락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가면요. 역으로 제안도 하시죠. 자, 여기서는 수록을 안 해놨는데 역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쉽게 해서 세이브되는 변동원가 3,500만 원에 임대 수익 2,500만 원 더하면 6천만 원이죠. 6천만 원 나누기 부품 2,000개로 나누면 개당 단가가 나올 거예요. 아마 3만 원입니다. 즉석에서 계산해 보면. 그래서 역으로 외부에 아니 우리는 3만 원 이하로 납품하면 오케이. 근데 3만 원 넘어가면 우린 자가 제조하는 게 유리해요. 안 사겠습니다. 그렇게 역으로 제한하는 것도 협상에 상당한 협상력이 있는 거죠. 자, 우리 사장님이 이제 미팅 장소에서 마지막 질문하시네요. 이 과장님, A 사업부는 부품을 생산하여 외부에 판매하거나 B 사업부에 내부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아까는 그 자가 제조하는 걸 외부에서 구입할까 이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자가에서 생산하는 걸 그 아까 필요로 하는 사업부에 내부 대체할까? 이거 내부 대체라고 합니다. 회사 내에서. 아니면 외부에 팔아버릴까? 이런 고민이 있겠죠. 그러면 사장님이 물어본 거예요. A 사업부 부품을 외부에 안 팔고 회사 내에서 사용하는 내부 대체하기 위해서는 서로 같은 회사지만 사업부끼리는 얼마 정도의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제목에서 보듯이 내부에서 A 사업부, B 사업부가 내부에서 대체하기 위해서는 우리 영리기업들은 요 안에서도 가격을 결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자료부터 찾으시겠어요? 자, 일단 A 사업부 상황도 보자는 거죠. A 사업부가 누구냐? 이거를 생산하는 부서예요. 일단 최대 생산 능력이 7만 개예요. 근데 이미 외부에 7만 개를 팔고 있어. 팔 수 있는 시장이 있다는 거죠. 단위당 판매 가격은 300원에 팔고 있고요. 변동원가는 200원. 그럼 공원이익이 100원 남는 거죠. 근데 B사업부는 이걸 외부에서 필요한 수량만큼 사오려면 350원에 구입해 올 수 있대요. 그리고 B사업부는 10,000개를 필요로 하는데 문제는 A사업부가 7만 개 생산할 수 있는데 이미 그걸 외부에 전량 판매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알아보시죠. 자, A사업부가 스스로 생산하니까 공구사업부라고 볼게요. A사업부에서는 최소한 받아야 되는 가격이 있을 거예요. 그걸 최소 대체 가격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계산하냐? 자, 회의석상입니다. 여러분들 뭐 옆에서 차분하게 2시간 생각하는 거 아니야. 바로바로 머리가 돌아가셔야죠. 숫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업글 하셔야죠. 자, 딱 생각해봤더니 A사업부 입장에서는 사장님이 야, 그러지 말고 외부에 팔지 말고 내부에 좀 10,000개는 대체해. 그럼 딱 보시면 일단은 생산하는데 증분 변동원가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걸 여기서 증분 변동 지출이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 만들 때 변동원가가 200원이래요. 200원은 받아야죠. 최소한 실비는.
근데 잘 생각해봤더니 200원 받아서는 안 되겠어. 왜? 우리 7만 개는 외부에 다 팔 수가 있는데 문제는 B사업부 같은 회사라는 이유로 10,000개를 해달라고 하니 우리가 손해보는 게 뭐 있어요? 외부에 판매하는 300원? 아니죠. 무조건 발생하는 변동비가 있으니까 공원이익을 손해보죠. 항상. 판매가 300원에서 변동비 200원 뺀 공원이익을 손해보죠. 그래서 이 100원을 기회원가라고 생각하고 얘까지도 받아내야 돼요. 천천히요. A사업부 입장에서는 원래 우리 내부 대치할 때 무조건 만들 때 200원 든다. 증분 변동 지출이. 거기에다가 사실 10,000개를 같은 회사라고 내부에 대치하면 외부에서 올릴 수 있는 판매가 300원에서 변동비 200원 빼면 100원의 기회비용이 있다. 얘가까지 합치면 얼마요? 최소 300원 받아야 된다. 자, 이번에 B사업부는요. 훨씬 쉽죠. 어차피 외부에 시장이 열려있고 350원에 사야 되는데 그럼 최대로 지불할 수 있는 건 350원 이하겠죠. 왜요? 350원 넘어가면 외부에서 사오는 게 편하니까. 그래서 외부 구입 원가 350원. 가격은요. 이 안에서 결정하시면 되죠. 사장님한테 얘기하시면 돼요. 사장님, 내부 대체 가격은 300원에서 350원 사이에서 결정하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겁니다. 내부 대체하는 게.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 과장님, 중간 관리자 입장에서 사장님의 여러 질문에 대해서 의사결정하는 거 알아보았습니다.